이제 너도 쓸모없어. 남편의 차가운 목소리가 빈소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말을? 남편 강민주는 서류 봉투를 서연 앞에 던졌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장인어른 돌아가신 지 사흘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뭐? 시간이 지나면 달라져? 어차피 끝난 거야. 민주는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영정 바로 앞에서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보세요. 한서연, 37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이날도 여느 때처럼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7살 딸 은우의 도시락을 싸고 남편 강민준의 출근 준비를 돕는 평범한 아침이었죠. 은우야, 어서 일어나야지. 학교 늦겠어. 서연은 딸을 깨우고 남편에게 와이셔츠를 건넸습니다. 남편은 무심하게 옷을 받아들고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아침은 먹고 가요. 시간 없어. 회사에서 먹을게. 남편은 대답도 짧았습니다. 서연은 이미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으며 남편을 배웅했죠. 남편이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서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한서연 씨 보호자신가요? 한진수 씨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계십니다. 빨리 오세요. 순간 서연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지만 서연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만 가득했죠. 엄마, 엄마 왜 그래? 은우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지만 서연은 정신을 잃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응급실 문 앞에서 의료진의 표정을 보는 순간 서연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요. 유족분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의사의 말은 끝까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빠, 아빠. 서연은 영안실 문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평생 의사로 살아온 아버지, 환자들에게 존경받던 그 따뜻한 사람이 차가운 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남편 민준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은 울음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혹시나 했습니다. 혹시나 남편이라도 자신의 슬픔을 나눠줄까 싶었죠. 하지만 민준의 첫마디는 차가웠습니다. 보험금 정리는 어떻게 됐어? 서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걸까요? 보험금이라고요? 당신, 지금 무슨 말을? 일단 장례식장 예약은 해놨어. 3일장으로 하면 되겠지? 민주는 감정이라곤 전혀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치 회사 업무를 처리하듯 말이죠.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아버지가 평소 얼마나 존경받는 분이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제대로 조문을 받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서연 옆에 딱 붙어서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조문객 명단은 따로 적어놔야 해. 나중에 답례 어떻게 할지 알아야 하잖아. 네, 어머님. 서연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다른 감정이 보였습니다. 계산하는 듯한, 무언가를 따지는 듯한 눈빛이었죠. 빈소 한쪽에서는 시아버지가 부의금 봉투를 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은우가 보고 말았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뭐 하고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은우야, 저기 가서 좀 쉬고 있을래? 서연은 딸을 다른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딸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문객들이 오가는 동안에도 시댁 식구들은 계속 끼어들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셨어요. 의사로 평생 봉사하셨죠. 시어머니는 조문객들에게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를 과시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밤이 깊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돌아가고 조용한 빈소에는 서연 혼자만 남았습니다.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서연은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아빠, 저 어떡하죠? 아빠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때 밖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응, 나 지금 장례식장이야. 언제 끝나냐고? 글쎄, 모레쯤? 그때 보자. 목소리에 웃음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문틈으로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담배를 피우며 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조문객 중 한 분이 서연 친구에게 다가왔습니다. 저기, 서연이 남편분이 아까 다른 여자랑 문자 주고받는 거 봤는데 친구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 이틀째 밤이었습니다. 서연은 빈소를 지키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또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서연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남편이 담배를 피우며 누군가와 웃으며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눈물 한 방울이 없잖아요. 정말 슬프긴 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지금 감정에 빠질 때냐? 남은 일 처리부터 생각해. 민주는 냉소적으로 대꾸했습니다. 서연은 남편의 차가운 눈빛을 보며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사랑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요. 장례식 마지막 날 오전이었습니다. 서연은 밤새 눈물로 지새운 얼굴로 빈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의 발걸음도 이제 뜸해졌습니다. 11시쯤 아버지의 담당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오래전부터 아버지와 가까이 지낸 분이었습니다. 유족 여러분, 잠시 따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김 변호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서연과 시댁 식구들이 따로 마련된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눈빛이 이상하게 반짝였습니다. 변호사는 검은색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앞으로 몸을 숙였고 시아버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남편 민준도 팔짱을 풀고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천천히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진수 선생님께서는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고 명시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기부요? 전 재산을요? 그게 말이 됩니까? 네, 맞습니다. 고인께서는 평소 사회 환원에 깊은 뜻을 두고 계셨고 의료봉사재단에 전액 기부하기로. 이게 말이 돼요? 딸도 있는데, 손녀도 있는데. 시아버지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서연은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정현이랑 결혼시킨 보람이 하나도 없네. 시어머니가 서연을 노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서연아, 너 정말 몰랐어? 진짜? 네, 어머님. 저도 처음 듣는 거짓말. 내가 아버지를 설득한 거 아니야?
시아버지가 손가락으로 서연을 가리키며 다그쳤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됐어. 남편 민준이 차갑게 끊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숨긴 거 아니야? 어디 다른 통장이라도 만들어 놓은 거 아니고? 서연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어머님, 저는 아버지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 뭐가 존중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아버지 재산 다 날려버린 거 아니야? 우리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변호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유족분들께서 차분히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작성된 유언장입니다. 변호사가 나가자 방 안은 더욱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남편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 맞아? 여보, 나도 정말 몰랐어요. 아버지께서. 이제 보니 내가 다 꾸민 거구나. 남편이 갑자기 서연의 팔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서연은 비틀거리며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엄마. 문 밖에서 은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은우는 엄마가 바닥에 쓰러진 걸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은우야, 괜찮아. 엄마 괜찮아. 서연은 황급히 일어나 딸을 안았습니다.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 계속 울었습니다. 저 애는 우리가 데려갈 거야.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넌 이제 제대로 키울 형편도 안 되잖아. 은우는 우리가 키우는 게 나아.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뭐가 어때? 재산도 없는데 애를 어떻게 키워? 먹고 살기도 힘들 텐데. 서연은 은우를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아이만큼은 절대 빼앗길 수 없었습니다. 그때 서연의 친구 혜진이 급하게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내가 왔어. 같이 나가자. 혜진은 상황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서연의 손을 잡고 일으키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할 얘기가 남았어요. 시아버지가 혜진을 가로막았습니다. 무슨 얘기요? 지금 서연이 상태 보세요. 일단 좀 쉬게 해주세요. 혜진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시댁 식구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서명 안 하면 양육권 포기 각서라도 써야 할 거야. 남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결국 혜진이 서연과 은우를 데리고 간신히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빈 친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은우는 혜진 집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아이에게 더 이상 무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던 집이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안경이 탁자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안경을 들어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빠, 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서연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영정사진 앞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진 속에서 따뜻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빠, 나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은우랑 둘이서 어떻게 살아야 하죠? 서연은 밤새도록 영정사진 앞에서 울었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시댁 식구들은 장례식장을 떠났습니다. 시아버지는 부의금 봉투 다발을 가방에 넣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놓고 간 것들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혜진이 멀리서 봤습니다. 서연아, 너 정말 괜찮겠어? 혼자 있지 말고 우리 집으로 와. 혜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고마워, 혜진아. 근데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서연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혜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서연의 손만 꼭 잡아줬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서연은 다시 빈 친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내일 우리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 거야. 은우 양육권 문제도 있고 내가 정말 숨긴 재산이 없는지 확인해야겠어. 그렇게 말하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아버지의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아빠, 나 정말 혼자네요. 정말로. 서연은 아버지 침대에 엎드려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친정집에서 멍하니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은우는 혜진이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직 아이 앞에 설 용기가 없었습니다.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연은 시댁 사람들인가 싶어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인터폰 화면에 비친 건 낯선 남자였습니다. 누구세요? 한서연 씨 맞으십니까? 저는 정태윤 변호사라고 합니다. 한진수 선생님 건으로 찾아왔습니다. 서연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혹시 시댁에서 보낸 사람은 아닐까요? 지금은 면회가 어렵습니다. 돌아가 주세요. 한진수 선생님의 별도 유언을 따로 맡아뒀습니다. 꼭 전해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별도 유언이라고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정태윤은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서연은 남자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러시죠. 태윤은 명함과 함께 변호사 등록증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정태윤 변호사, 대형 로펌 소속이었습니다. 한진수 선생님께서는 저를 오래전부터 개인 변호사로 두고 계셨습니다. 유언 집행인으로 저를 지정하셨죠. 그런데 김 변호사님이 유언장을 낭독하셨는데요. 그건 공식 유언입니다. 하지만 따로 보관하신 게 있습니다. 태윤은 서류 가방에서 갈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아버지의 친필로 서연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직접 읽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글씨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서연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내 곁에 없겠구나. 미안하다, 서연아. 아빠는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했는지 알고 있었다. 그 사람이 널 어떻게 대하는지도 알고 있었어. 하지만 내가 견디는 모습을 보면서 아빠는 차마 말할 수가 없었단다. 진짜 줄 사람에게 주려면 숨겨야 했다. 그래서 아빠는 모든 걸 따로 준비했어. 서연아, 이제 내가 지켜라. 내 것을 지키고 은우를 지켜라.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마라. 아빠는 항상 내 편이란다. 사랑한다, 우리 딸. 서연은 편지를 읽다가 그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태윤은 조용히 기다려줬습니다. 서연이 진정될 때까지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이 서류는 뭔가요? 서연은 눈물을 닦고 다른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세종시 부동산 명의신탁 계약서입니다. 명의신탁이요? 네. 한진수 선생님께서는 10년 전부터 세종시에 땅을 사두셨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으로 명의신탁을 해두셨죠.
실제 소유주는 선생님이시고 제가 명의만 빌려드린 겁니다. 서연은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감정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1,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게 1,000억이요? 네. 정확히는 1,150억 원입니다. 세종시 개발로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서연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걸 준비하고 계셨다고요? 그럼 공개된 유언은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겁니다. 진짜 재산을 숨기기 위해서요. 주변 사람들의 탐욕을 알고 계셨던 거죠. 서연은 다시 아버지 편지를 받습니다. 진짜 줄 사람에게 주려면 숨겨야 했다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빠, 왜 혼자 이렇게? 서연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걸 생각하고 계셨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한서연 씨, 진정하세요. 이제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지키느냐입니다. 태윤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켜요? 어떻게요? 이 명의신탁은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절대 타인이 접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서연은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남편.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특히 남편분께는 절대로요. 그럼 저 혼자 이걸 다 감당해야 하나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있습니다. 태윤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한진수 선생님께서 딸을 위해 마련해 두신 법적 조력자입니다. 모든 법률 문제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한진수 선생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태윤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당신이 지켜야 할 가치는 가족보다 당신 자신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서연은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로만 살지 않을 거예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은 결심입니다. 앞으로 시댁에서 접근할 겁니다. 양육권 문제로요. 은우를 빼앗으려고 하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태윤은 서류 몇 장을 더 꺼냈습니다. 이건 위임장입니다. 제가 한서연 씨의 법정 대리인이 되는 겁니다. 서명하시겠습니까?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요? 하지만 아버지가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서명하겠습니다. 서연은 또박또박 자기 이름을 썼습니다. 한서연. 그 이름이 새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좋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법적 문제는 저를 통해 주세요. 직접 대응하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언제든 연락하세요. 24시간 연락 가능합니다. 태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연도 따라 일어나 그를 배웅했습니다. 한서연 씨. 문 앞에서 태윤이 돌아봤습니다. 네. 잘 버티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버티실 겁니다. 그 말에 서연은 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태윤이 떠나고 서연은 다시 아버지 편지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아빠는 항상 내 편이란다. 네, 아빠. 이제 알았어요. 제가 지킬게요. 은우도 저 자신도. 서연은 처음으로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작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진아, 은우 데리러 갈게. 이제 괜찮아. 정말? 서연아, 무슨 일 있었어? 나중에 얘기해 줄게. 지금은 일단 은우부터 데려와야겠어.
서연은 혜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은우는 엄마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 은우야, 미안해. 엄마가 늦었지? 서연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은우가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할머니가 학교에 왔었어. 뭐, 할머니가?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응, 선생님이랑 얘기하고 갔어. 나는 교실에 있었는데. 서연은 바로 담임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시어머니가 학교에 다녀갔다고 하던데요? 아, 네. 은우 할머니께서 오셔서 은우 엄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은우가 학교 생활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러 오셨다고. 서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슨 짓을 하려는 건지 뻔했습니다. 선생님, 제 상태는 괜찮습니다. 앞으로는 시댁 어르신들이 오셔도 은우를 만나지 못하게 해주세요. 네, 그게 법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서연은 전화를 끊고 바로 태윤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시어머니가 은우 학교에 무단으로 방문했어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지금 바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혜진이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서연아, 너 남편 SNS 봤어? 아니, 왜? 지금 당장 봐. 내 남편이 SNS에 글을 올렸어. 서연은 남편의 SNS를 들어갔습니다. 최근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딸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아빠는 항상 은우를 사랑합니다. 아이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댓글에는 힘내세요. 아빠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같은 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서연은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여론전을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 후 혜진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아, 내 남편이 재력가 집안 딸이랑 맞선 본데. 뭐? 응. 내 친구가 봤대. 호텔 라운지에서. 여자 집안이 꽤 된다던데. 서연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집안을 정리하다가 남편의 서재에서 서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양육권 이전 신청서 초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류를 읽어보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서연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진단서를 위조하려는 계획, 은우를 시댁에서 키우는 게 낫다는 주변 증언을 모으려는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서연은 바로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서 태윤에게 보냈습니다. 다음 날 혜진이 또 급한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서연아, 큰일 났어. 시댁에서 내 아버지 명예훼손하는 기사를 제보하려고 한대. 뭐라고? 응. 내가 아는 기자 언니한테 들었어. 내 아버지가 의료사고로 소송당한 적 있다면서 그걸 부풀려서 기사화하려는 것 같아. 서연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건 참아도 돌아가신 아버지까지 건드린다는 건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님, 당장 만나야겠어요. 서연은 태윤의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태윤의 사무실은 강남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깔끔하고 세련된 공간이었습니다. 한서연 씨, 앉으세요. 제가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태윤은 노트북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시댁 식구들의 동선과 행적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상대를 알아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주 화요일 사교 모임이 있고 시아버지는 골프 모임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어떻게 이런 걸... 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 보세요. 태윤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가 재산을 어디 숨겨놨을 거야. 찾아내야 해. 은우라도 데려와야지. 그래야 서연이가 무릎 꿇고 오겠지. 서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녹음은 어떻게 합법적으로 확보했습니다.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어요. 태윤이 서류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남편분이 과거에 유언장을 조작하려고 시도했던 정황입니다. 장인어른 유언장이 공개되기 전에 위조 유언장을 만들려고 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 짓까지. 서연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알던 남편은 누구였을까요? 한서연 씨,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당신이 준비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어떻게요? 우선 모든 걸 기록하세요. 날짜별로 정리해서 일지를 작성하는 겁니다. 태윤은 공책을 하나 건넸습니다. 매일 있었던 일, 시댁의 연락, 남편의 행동, 모든 걸 적으세요. 이게 나중에 큰 증거가 됩니다. 서연은 공책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변호사팀을 구성하겠습니다. 친권소송, 명예훼손 대응, 재산 보호까지 전문가들로 팀을 꾸릴 겁니다. 비용은 한진수 선생님께서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서연은 아버지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번엔 내 방식대로 끝내겠어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윤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비된 사람이 이깁니다. 우리는 준비할 겁니다. 그날 밤 서연은 집으로 돌아와 공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날짜를 적고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적어 내려갔습니다. 은우가 자는 방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아이는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은우야, 엄마가 지켜줄게. 반드시. 서연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태윤과 함께 변호사팀을 구성했습니다. 가사 전문 변호사, 명예훼손 전담 변호사, 그리고 태윤까지 3명의 전문가가 팀을 이뤘습니다. 한서연 씨,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남편 측에서 친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태윤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남편 민준이 은우의 양육권 50%를 요구하는 소송이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우리도 준비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며칠 후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남편이 언론 인터뷰를 한 것입니다. 아이는 아빠가 더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경제력과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뉴스 화면에 남편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근심 어린 표정으로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화면을 보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태윤이 말했습니다. 감정 소모하지 마세요. 지금은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도 기자회견을 하는 겁니다. 당신의 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일주일 후 서연은 작은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처음 서보는 기자들 앞이었습니다. 손에 든 원고지가 떨렸습니다. 저는 한서연입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한 엄마의 권리를 말하고자 합니다. 저는 은우를 낳아 키운 엄마입니다. 7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아이를 돌봤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서연은 계속 이어갔습니다. 제 남편은 장례식장에서 보험금을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바로 그 자리에서요. 그런 사람이 과연 아이를 사랑하는 걸까요? 질의응답 시간이 됐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혹시 재산 때문에 양육권을 주장하시는 건 아닙니까?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재산 때문이라면 제가 왜 법정까지 와야 합니까? 저는 단지 제 딸을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기자회견 영상이 뉴스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서연의 SNS에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엄마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서연은 댓글들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에는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남편에게 또 다른 일이 터졌습니다. 서연아, 긴급 뉴스야. 혜진이 전화로 소리쳤습니다. 내 남편 약혼녀, 과거에 사기 전력 있대. 지금 기사 떴어. 서연은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만나던 재력가 집안 딸이 과거 투자 사기로 고소당한 전력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약혼 무산됐대. 여자 쪽 집안에서 먼저 파혼했다던데 남편의 계획이 무너진 것입니다. 서연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 내 짓이지? 내가 기사 흘린 거 맞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다 내 탓이야. 남편은 소리를 지르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연아.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은우만 보게 해줘. 할머니가. 손녀가 너무 보고 싶구나. 심지어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지금까지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미안했어. 정말 미안했어. 제발 은우만. 서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한다고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법정에 섰습니다. 긴장됐지만 태윤이 옆에 있어서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의 동료 의사들이 증인으로 나선 것입니다. 한진수 선생님은 평생 명예롭게 사셨습니다. 그분의 딸 한서연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노교수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저는 한서연 씨가 은우를 키우는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정말 훌륭한 어머니입니다. 증인들이 하나둘 서연을 옹호했습니다. 서연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태윤은 언론의 시댁의 문제점을 조심스럽게 흘렸습니다. 부의금을 횡령하려 했던 일, 유언장을 조작하려 했던 시도들이 기사화됐습니다. 상속녀의 이혼 극복이라는 키워드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서연의 SNS에는 응원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힘내세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진실은 밝혀집니다. 그러나 악플도 있었습니다. 재산 때문 아니야? 남편도 불쌍하네. 서연은 악플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자신의 진심을 SNS에 올렸습니다. 진실은 시간이 증명합니다. 저는 단지 제 딸을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댓글창에는 다시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드디어 판결일이 왔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은우는 혜진이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한서연에게 친권을 100% 인정합니다. 원고 강민주는 월 1회 제한적 면접교섭권만 허용합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겼습니다. 은우를 지켜낸 것입니다.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서연 씨,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연은 카메라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와 나는 다시는 그들에게 끌려가지 않을 겁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은우를 꼭 안았습니다. 은우야, 이제 괜찮아. 우리 이제 괜찮아.
엄마, 우리 계속 같이 있을 수 있어? 응. 엄마가 지켜줄게. 영원히. 태윤이 조용히 축하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서연은 문자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이제 시작인 것 같았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서연은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봤죠? 제가 해냈어요. 은우를 지켰어요. 별빛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법적 분쟁이 끝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세종시의 문화복합공간 가온체를 오픈하기로 한 것입니다. 엄마, 여기 정말 예쁘다. 은우가 공사 중인 건물을 보며 신나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딸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치? 여기서 은우 친구들도 만날 수 있어. 가온체는 북카페, 아이돌 봄실, 여성 창업 세미나실, 창작 클래스 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이었습니다. 오픈 준비로 바쁜 어느 날, 은우가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택배 왔어. 아빠가 보낸 거래.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택배 상자를 열어보니 은우가 좋아하는 인형이 들어있었습니다. 카드도 함께 있었습니다. 은우야, 생일 축하해. 아빠가 항상 사랑한다. 은우는 인형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걸까? 서연은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은우야,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해. 하지만 진짜 사랑은 함께 있어주는 거란다. 그럼 아빠는 아빠 방식이 있는 거야. 하지만 엄마는 항상 은우 곁에 있을 거야. 며칠 후 태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서연 씨, 남편 측에서 계속 접근하고 있습니다. SNS 활동도 활발해졌고요. 서연은 남편의 SNS를 확인했습니다. 최근 게시물에는 이런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가족이니까 화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은우를 위해서라도 다시 대화하고 싶습니다. 과거 가족 사진까지 올려놓았습니다. 댓글에는 화해하세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같은 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서연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무시하세요. 여론전입니다. 상대하지 마세요. 태윤이 조언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우가 학교에서 울면서 돌아온 것입니다. 엄마, 오늘 학교 앞에 아빠가 있었어. 뭐라고? 나 기다리고 있었어. 선생님이 못 가게 했는데. 서연은 즉시 태윤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남편이 학교 앞에서 은우를 기다렸대요. 접근금지 명령 위반입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남편이 학교 정문 앞에서 서성이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남편분의 접근을 완전히 막을 수 있을 겁니다. 태윤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한편 가온체 오픈일이 다가왔습니다. 초대장을 보냈고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오픈 당일 아침 서연은 긴장된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하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 단정한 차림이었습니다. 엄마 예뻐. 은우가 엄마를 보며 웃었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 오전 11시 가온체 오픈식이 시작됐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지역 주민들, 아버지의 동료들, 그리고 서연을 응원하던 사람들까지. 축하드립니다. 멋진 공간이네요. 사람들의 축하가 이어졌습니다. 서연은 감사 인사를 하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가 들어온 것입니다. 검은색 한복을 입고 조문객처럼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어머님,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서연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 한 번만. 은우만 한 번만 보게 해줘.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아이 앞에 2번 다시 나타나지 마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제발. 나도 할머니잖아. 할머니라면 손녀 앞에서 엄마를 밀어서 넘어뜨리지 않으셨을 겁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세요. 다시 오시면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고개를 떨구고 돌아섰습니다. 하객들 사이를 지나며 눈물을 흘렸지만 서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픈식은 계속됐습니다. 서연은 짧은 인사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곳은 저의 재기가 아니라 시작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며칠 후 서연의 부동산 보유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누군가 흘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혼 소송 승소한 한서연 씨, 알고 보니 1,000억대 자산가. 기사가 나가자마자 남편의 태도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다시 이야기해 볼 수 없을까? 남편이 직접 전화를 걸어온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요? 우리 가족이잖아. 은우를 위해서라도. 가족이라는 말 이제 하지 마세요. 당신은 장례식장에서 보험금을 물었어요. 서연은 차갑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도 남편은 계속 시도했습니다. 은우에게 선물을 보내고 전화를 걸고 심지어 편지까지 보냈습니다. 은우는 점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까? 어느 날 저녁 은우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딸을 무릎에 앉혔습니다. 은우야,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야. 사랑은 보호하는 거란다. 보호? 응. 내가 다치지 않게, 내가 슬프지 않게, 항상 곁에서 지켜주는 거. 그게 진짜 사랑이야. 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 거네? 당연하지. 엄마는 세상에서 은우를 제일 사랑해. 은우가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의 집 앞에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였습니다. 인터폰이 울렸지만 서연은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문 너머로 내려다봤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현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우리가 잘못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창문을 닫았습니다. 커튼도 쳤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 은우야, 보지 마. 엄마가 다 처리할게. 서연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불법 침입입니다. 출동 부탁드립니다. 얼마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이웃 주민들도 나와서 시댁을 말렸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가세요. 시댁 식구들은 결국 경찰에 이끌려 떠났습니다. 그날 밤 태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잘 대처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접근할 수 없을 겁니다. 서연은 문자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우의 방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아이는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은우야, 이제 우리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거야. 서연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빠, 제가 잘 지키고 있죠? 이제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며칠 후 남편 민준이 서연에게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서연아, 한 번만 만나자. 제발.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만 만나겠어요. 이틀 후 서연은
시내 카페에서 민준을 만났습니다. 태윤에게 미리 알렸고 혜진도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수염도 제대로 안 깎은 것 같았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아, 할 말만 하세요. 서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 정말 잘못했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건가요? 그래도 우리 7년을 함께 살았잖아. 은우도 있고. 민준이 서연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서연은 손을 뒤로 뺐습니다. 당신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서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나도 많이 반성했어. 정말로. 그럼 제가 재산이 없었어도 이렇게 찾아왔을까요?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아요. 서연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서연아, 은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법이 정한 만큼만 하세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은우만이라도 아빠가 보고 싶어서. 은우는 당신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민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7년이 제겐 감옥이었어요. 서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서연은 돌아서서 카페를 나왔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 밖에서 혜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응. 이제 정말 괜찮아. 서연은 처음으로 후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태윤과 함께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양육비는 매월 자동이체로 설정했습니다. 직접 연락은 일체 차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면접교섭권도 법원이 정한 대로만 진행됩니다. 더 이상 불법 접근은 없을 겁니다. 한편 시어머니는 계속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은우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편지는 모두 반송됐습니다. 서연이 우체국에 미리 요청해 둔 것입니다. 시댁 내부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아버지가 민준을 비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여자를 잘못 골랐어. 이 꼴이 뭐야? 아버지, 그게 아니라. 닥쳐. 내가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안 됐어. 가족 내부에서 갈등이 커졌습니다. 그러던 중 민준에게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 대상이 된 것입니다. 강민준 대리님, 이번 구조조정에 포함되셨습니다. 예, 그게 무슨 인사팀 통보입니다. 민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과거에 빌린 돈 때문에 채무까지 생겼습니다. 결국 민준은 신용불량자 명단에 오르게 됐습니다. 한편 서연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딴 부동산 관리회사 진수자산을 설립한 것입니다. 한서연 대표님, 서류 검토 완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은 이제 대표였습니다. 직원도 3명 채용했습니다. 태윤과 함께 여성 창업자 지원 프로그램도 기획했습니다. 첫 설명회는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신청자가 벌써 50명이 넘었어요. 정말요? 이렇게 많이? 네. 한서연 대표님의 이야기가 많은 여성들에게 용기를 줬나 봅니다. 설명회 당일 서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서연입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두려웠습니다. 새로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여성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해보니까 알았어요.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걸. 강연이 끝나고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저도 이혼 준비 중이에요. 용기를 얻었습니다. 힘내세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서연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날 저녁 지역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여성 사업가 한서연의 새 출발. 엄마, 신문에 나왔어. 은우가 신문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그러네. 신기하다. 서연은 딸과 함께 신문을 읽었습니다. 한편 시어머니는 월세를 밀려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퇴거 명령을 받고 결국 지방 요양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실 형편이 안 돼요. 민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월세방에 살고 있는 형편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서연은 과거 일기를 펼쳐봤습니다. 장례식 직후에 쓴 일기였습니다. 나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그때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자신을 봤습니다. 이제는 나로 사는 법을 알아요, 아빠. 서연은 일기장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옆방에서 은우가 자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딸의 방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아이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은우야,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서연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태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잘 견뎌냈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서연은 문자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답장을 보내고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평화였습니다. 가온체가 정식으로 문을 연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공간을 정리했습니다. 북카페 코너에는 책들이 가득 꽂혀 있었고 아이돌봄실에는 장난감과 그림책들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오픈 첫날 서연은 긴장된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람들 많이 올까? 은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다. 천천히 기다려보자. 그런데 예상과 달리 오전부터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가온체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연은 반갑게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돌봄실은 아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은우도 또래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같이 그림 그릴까? 돌봄 선생님이 아이들을 모았습니다. 은우는 크레파스를 들고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언론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한서연 대표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기자가 카메라를 설치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은 자산이 아니라 용기였어요. 서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건 돈이 아니었어요.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이었죠. 인터뷰 영상은 SNS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서연의 계정 팔로워가 하루 만에 2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엄마 대박이다. 팔로워 10만 넘었어. 은우가 핸드폰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이? 서연도 놀랐습니다. 댓글창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당신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저도 힘내겠습니다. 언젠가 꼭 가온체에 가보고 싶어요. 어느 날 오후 한 여성이 가온체를 찾아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저기, 한서연 대표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여성은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녀를 조용한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저도 이혼 준비 중이에요. 남편이 저한테. 여성은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서연은 그녀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여기가 제게 힘이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당신도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어요. 서연은 그녀를 안아줬습니다.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은우가 돌봄실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심리상담사 선생님과의 시간이었습니다. 은우야, 요즘 기분이 어때? 좋아요. 엄마도 웃고 저도 친구들이 생겼어요. 악몽은 안 꿔? 이제 안 꿔요. 편하게 잘 자요. 상담이 끝나고 선생님이 서연을 불렀습니다. 대표님, 은우가 많이 안정됐어요. 이제 정기 상담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우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나 요즘 행복해. 그래, 엄마도 행복해.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지? 응. 우리 계속 행복하게 살 거야. 한편 가온체에는 여성 창업 멘토단이 구성됐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했습니다. 첫 멘토링 세션 날 서연도 강연자로 나섰습니다. 저도 처음엔 두려웠어요. 서연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업을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실패하면 어떡하나,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그런 생각들이 가득했죠. 청중들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해보니까 알았어요. 시작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용기라는 걸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여러 사람들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카페를 열고 싶어요. 조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서연은 자신의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날 저녁 태윤이 가온체를 찾아왔습니다. 한서연 대표님, 오늘 법률 상담 프로그램 시작하는 날이죠? 네, 변호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윤은 무료 법률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2번 가온체에서 여성들의 법률 상담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공간이 필요했어요. 제가 도울 수 있어서 기쁩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많은 분들이 도움받으실 거예요. 상담이 시작되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혼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양육권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태윤은 하나하나 친절하게 상담해줬습니다. 한편 가온체는 지역 맘카페에서 입소문이 났습니다. 가온체 진짜 좋아요. 아이 맡기고 커피도 마시고 최고. 한서연 대표님 진짜 친절하세요. 다음 주 창업 세미나 신청했어요. 예약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서연은 행복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혜진아, 이거 어떡해? 예약이 너무 많아. 좋은 거잖아. 직원 더 뽑아. 그래야 할 것 같아. 며칠 후 지역 방송에서 가온체를 취재하러 왔습니다. 따뜻한 공동체 공간, 가온체를 소개합니다. 리포터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여성들과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입니다. 방송이 나간 후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개장 3개월 만에 가온체는 수익을 냈습니다. 서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대표님, 이번 달 장부입니다. 직원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수입이 지출보다 많았습니다. 정말 잘 되고 있네요. 서연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혜진과 통화를 했습니다. 혜진아, 가온체가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 당연하지. 내가 진심으로 만든 공간이잖아. 고마워. 내가 항상 옆에 있어줘서. 우리 언제부터 고맙다는 말을 해? 바보야. 전화를 끊고 서연은 가온체 확장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2층 공간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노트에 메모를 하다가 문득 개장식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이제야 내가 진짜 숨 쉴 수 있어요.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이제는 자유롭게, 당당하게 숨 쉴 수 있었습니다. 가온체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서연과 태윤은 업무 외에도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대표님, 다음 주 법률 상담 프로그램 자료 가져왔습니다. 태윤이 가온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변호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커피 한 잔 드실래요? 그럼 감사히. 두 사람은 카페 한쪽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업무 이야기였지만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변호사님은 주말에 뭐 하세요? 저요? 보통 집에서 책 읽거나. 별로 특별한 건 없어요. 가족은요? 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혼자 삽니다. 저도 이혼 경험이 있거든요. 아, 서연은 놀랐습니다. 태윤에게 그런 과거가 있을 줄 몰랐습니다. 5년 전 일이에요.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혹시 힘드셨던 거 아니에요? 제 일 맡으시면서. 아니요. 오히려 한서연 씨를 도우면서 저도 치유받는 것 같았어요. 태윤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주말 태윤이 제안했습니다. 날씨도 좋은데 은우랑 같이 등산 가실래요? 등산이요? 네. 아이들이 좋아하는 낮은 산이에요. 부담 없으실 거예요. 서연은 은우에게 물었습니다. 은우야, 태윤 삼촌이랑 산 갈래? 좋아요. 삼촌이랑 가고 싶어요. 은우가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주말 세 사람은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은우는 태윤의 손을 잡고 앞서 걸어갔습니다. 삼촌, 저기 꽃 봐요. 우와, 예쁘다. 은우가 찾았네. 네. 엄마한테 꺾어줄래요? 은우가 야생화를 조심스럽게 꺾어서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 정상에 올라 세 사람은 돗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태윤이 준비해온 김밥과 과일을 꺼냈습니다. 와, 삼촌이 이거 다 준비했어요? 응. 맛있게 먹어. 은우는 신나게 김밥을 먹었습니다. 잠시 후 은우가 나비를 쫓아 뛰어가자 서연과 태윤만 남았습니다. 변호사님, 준비 많이 하셨네요. 아이 있으면 이런 것도 챙겨야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누굴 믿는 게 아직 무서워요.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 일을 겪으셨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다시 시작하셨어요? 이혼 후에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태윤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천천히 곁에 있을게요. 당신의 시간이 먼저예요. 서연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 삼촌, 나비 봐요. 은우가 손짓했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은우에게로 갔습니다. 그날 이후 태윤은 가끔 저녁 식사에 초대받았습니다. 삼촌, 오늘 엄마가 김치찌개 끓였어요. 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태윤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서연이 찌개를 떠서 태윤의 그릇에 담아줬습니다. 많이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태윤이 도왔습니다.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아니에요. 같이 해요. 부엌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은우는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삼촌, 이거 같이 만들어요. 은우가 레고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 뭐 만들까? 성 만들 거예요. 공주님 사는 성. 태윤은 은우와 함께 바닥에 앉아 레고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삼촌 손 커서 잘 만들어요.
은우가 잘 알려줘서 그래. 두 사람이 장난치는 모습을 보며 서연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다 태윤이 시계를 봤습니다. 벌써 이렇게 됐네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현관까지 나와 배웅하는데 태윤이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즐거웠어요. 은우도 정말 좋아했고요. 다음에 또 와도 될까요? 물론이죠. 언제든 오세요. 태윤이 떠나고 서연은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은우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등산하고 밥 먹고 레고 만들고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다시 마음을 여는 건가? 서연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설렘도 있었습니다. 며칠 후 태윤이 과거 이야기를 조금 더 해줬습니다. 제 전 아내는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변호사면서도 제 일은 해결 못하더라고요. 태윤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한서연 씨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배신당했을 때의 그 아픔을요. 변호사님도 많이 힘드셨겠어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온체에서 법률 강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태윤이 강의하는 동안 서연은 뒤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정리하던 중 두 사람의 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연은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와 서연은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서연은 자신의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은우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엄마, 태윤 삼촌이 우리랑 같이 살면 안 돼? 은우야, 삼촌 좋아. 같이 살면 좋겠어.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우는 이미 잠들었지만 서연은 한참 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같이 산다. 다시 누군가와 가족이 된다는 게. 서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따뜻한 무언가가 가슴에 차올랐습니다. 이제 괜찮아질 수 있을까? 서연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모든 법적 문제가 완전히 종결됐습니다. 시댁과 남편은 더 이상 서연과 은우에게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태윤이 서연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한서연 대표님, 싱글맘 권익법률지원단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보시겠어요? 저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당신의 경험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겁니다. 서연은 고민 끝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첫 자문회의 날 서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10명 정도의 여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서연입니다. 서연이 인사했습니다. 한서연 대표님, 이야기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한 참석자가 말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저도 처음엔 정말 무서웠어요. 서연은 솔직하게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장례식장에서의 일 유언장 소동, 법정 싸움까지. 제일 무서웠던 건 혼자라는 생각이었어요. 아무도 내 편이 없다는 느낌요. 여성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았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요. 여러분도 혼자가 아닙니다. 회의가 끝나고
한 여성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이야기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여성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연은 그녀를 안아줬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또 다른 미디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번엔 교육방송이었습니다. 한서연 대표님, 많은 분들이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내가 나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서연이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결혼하고 엄마가 되면서 저는 제 이름을 잃어버렸었어요.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만 살았죠. 하지만 이제는요? 이제는 한서연으로 삽니다. 제 이름으로요. 인터뷰가 방영되자 가온체로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지역 신문 일면에도 실렸고 교육방송 다큐멘터리로도 제작됐습니다. 엄마가 유명인이 됐어. 은우가 신문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유명인까지는 아니고. 아니야. 우리 반 친구들도 다 알아. 서연은 웃으며 딸을 안아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은 가온채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밖을 보니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남편은 가온채 건물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서성이다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혜진아, 방금 전 남편 봤어. 저녁에 혜진에게 전화했습니다. 뭐, 어디서? 가온채 앞에서. 멀리서 보고 가더라. 너 괜찮아? 응. 이상한데 아무 감정도 안 들더라. 눈물도 미움도 없어. 그럼 된 거야. 완전히 끝난 거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이제 완전히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태윤이 가온채에 들렀습니다. 오늘 상담 프로그램 없는 날 아니에요? 네. 그냥 지나가다가요. 태윤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네, 좋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 한쪽에 앉았습니다. 은우는 돌봄실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한서연 씨. 태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저 산책 가실래요? 지금요? 네. 밤 공기가 시원하니 좋아서요. 두 사람은 가온채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태윤이 벤치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한서연 씨, 제가 드릴 게 있어요. 태윤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반지 상자였습니다. 이건. 서연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청혼은 아닙니다. 태윤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다만 제 마음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가족이라는 게 꼭 피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태윤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심플한 은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요. 서연은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변호사님,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제 마음만 알아주세요. 서연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반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간을 더 주세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태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천천히 가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공원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기분 좋아 보여. 그래? 응. 얼굴이 환해졌어. 서연은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은우가 학교에서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엄마, 이거 봐. 그림에는 세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엄마, 은우, 그리고 태윤 삼촌.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예쁘다, 우리 딸. 서연은 그림을 벽에 붙였습니다. 엄마, 우리 계속 행복할 수 있지? 응. 우리 계속 행복할 거야. 서연은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며칠 후 가온체에서 1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역 주민들, 입주 창업가들, 그리고 서연을 응원하던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서연입니다. 서연이 무대에 올라 인사했습니다. 1년 전 저는 이곳에서 새로 시작했습니다. 두렵고 떨렸지만 해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곳은 저의 재기가 아니라 시작입니다. 진짜 한서연으로 사는 시작이요. 청중들이 환호했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태윤과 은우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세 사람은 가온채 마당에 섰습니다. 삼촌, 저기 별 떴어요. 은우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정말 예쁘다. 태윤이 말했습니다. 엄마, 손 잡아요. 은우가 양쪽에서 엄마와 삼촌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잡고 마당을 걸었습니다. 가을밤의 별빛 아래에서요.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딸도 아닌 나는 나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한서연. 가온채 간판에 불이 켜졌습니다. 따뜻한 빛이 마당을 비췄습니다. 서연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었습니다.